여러분, 지금부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치매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뇌 속에서 독을 만드는 비밀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억을 지키려는 세포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기억을 파괴하는 독성 물질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치매는 그냥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지 못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32년간 수많은 뇌손상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치매와의 전쟁에서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기존의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온 베타 아밀로이드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 뇌 속에서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특정 세포들이 치매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꼈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되어서도 정정하시던 분인데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부터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기억력이 나빠진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분도 뇌 속에서 이런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댓글로 경험담 들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아닌 기쁨이 어떻게 치매를 유발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강한 감정적 변화 자체가 우리 뇌에서는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바로 뇌 속의 착한 세포들을 독성 공장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또 다른 환자분인 박할아버지는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니 베타 아밀로이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학 교과서대로라면 심각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분은 90세가 넘어서도 바둑을 두시고 책을 읽으시고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능숙하게 다루셨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사례들이 쌓이면서 의학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60년 동안 믿어왔던 이론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쯤에서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소중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면 그 충격을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정말 끔찍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 무서운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창준 단장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류훈 단장팀이 합심해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치매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우리 뇌 속에 평소에 조용히 일하고 있던 별세포라는 세포가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상태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별세포를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르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세포들이 치매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세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뇌하면 뉴런, 즉 신경세포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뇌의 절반 이상이 신경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우리 뇌에서 신경세포와 거의 비슷한 숫자로 존재하면서 별처럼 생긴 이 세포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별세포입니다. 그 중에서도 별세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별세포의 이름이 왜 별세포일까요? 현미경으로 보면 정말 별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둥근 몸체에서 여러 개의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반짝이는 별과 같습니다. 평상시 별세포는 정말 성실한 일꾼입니다. 뇌의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독성 물질들을 치워주고 신경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심지어 뇌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에 검문소 역할까지 합니다. 나쁜 물질들이 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착한 별세포가 어떻게 독성 공장으로 변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만이 아닙니다. 물리적 충격, 바이러스 감염, 독성 물질 노출, 심지어 과도한 기쁨까지도 뇌에게는 모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별세포는 처음에는 뇌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마치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을 때 의료진들이 더 바빠지는 것처럼 별세포도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크기도 커지고 가지도 더 많이 뻗고 개수도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별세포가 지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과로에 시달린 직장인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별세포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변해버립니다. 원래 뇌를 보호하던 세포가 오히려 뇌를 공격하는 세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포들은 마법이라는 효소를 미친 듯이 많이 만들어냅니다. 정상보다 10배, 20배까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뇌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걱정이 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이 마오비 효소가 일을 하면 부산물로 과산화수소가 나옵니다. 과산화수소 들어보셨죠?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피부에 발라도 따가울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 뇌 속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바로 우리의 뇌세포들을 죽이는 독성 물질입니다. 마치 뇌 속에서 독가스가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뇌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런 과정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뇌세포가 손상되면 그 주변의 별세포들도 영향을 받아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파급 효과처럼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무서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연구진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생기는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만이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야근에 시달리거나 가족관계로 고민이 많으시진 않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사업가였던 이 씨는 회사 경영 위기로 3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과 소화불량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검사해보니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뇌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 생성을 촉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큰 사고뿐만 아니라 가벼운 뇌진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살짝 부딪히고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실제로는 뇌 깊숙한 곳에서 별세포들이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환자분은 58세 김 씨였습니다. 12년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당시에는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치매로 진단되었습니다. 과거의 뇌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뇌에 염증을 일으켜 중증 반응성 별세포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바이러스로 인한 뇌 염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중금속, 화학물질 등이 혈관을 통해 뇌에 도달해서 별세포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크기가 워낙 작아서 폐를 통과해 혈관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뇌혈관 장벽까지 통과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은 떨어지고 활성산소는 많아집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별세포를 손상시켜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흡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종이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를 대량 생산합니다. 자외선 노출, 가공식품 섭취, 수면 부족, 운동 부족도 모두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입니다. 또한 나이 자체도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됩니다. 동시에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도 감소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우리 뇌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15분 정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깊은 호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는 호흡법을 하루에 몇 번만 해도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뇌의 염증도 심해집니다. 잠을 잘 때 뇌에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서 독성 물질들을 치워줍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합니다. 또한 뇌혈류를 증가시켜서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염증 수치도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23일은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만드는 과산화 수소를 중화시키려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최고의 뇌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블루베리를 매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블루베리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세요. 서로 격려해 드립시다. 견과류도 훌륭한 뇌보호식품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녹차도 매우 좋습니다.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23잔 드시면 되는데 카페인이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강황도 주목할 만한 식품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카레나 강황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면서 강력한 항염 물질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됩니다. 생선을 먹기 어려우시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 유발 물질입니다. 특히 흡연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 생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우시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줄여나가세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물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이 한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피하세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 물질이 뇌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을 줄이고 특히 산성 음식을 조리할 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세요. 일곱 번째는 지속적인 두뇌 활동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면 신경가소성이 증진되어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독서가 가장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소설이든 전문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읽으면서 상상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독서왕은 누구일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어, 악기, 컴퓨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퍼즐이나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바둑, 체스, 스도쿠, 십자말 풀이 등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됩니다. 여덟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세요. 전화 통화라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남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은 모두 뇌혈관을 손상시켜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혈당은 공복 시 100 미만, 식후 140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 200,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는 보충제 활용입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영양소들은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2000 단위 정도 섭취하세요. 비타민 B12도 필요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고령자분들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10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합니다. 코엔자임 Q10도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서 에너지 생산을 돕고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고 저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벌써 몇 분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60년간 의학계를 지배했던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틀렸고 진짜 치매의 원인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치매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새로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예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접근법과 함께 중증 반응성 별세포 억제를 위한 방법들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개발될 치료제들도 더 다양한 타겟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구진들이 마오비, 효소나 과산화수소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 억제를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방법들을 다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항산화 식품 섭취, 금연과 절주,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 지속적인 두뇌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필요시 보충제 활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꼽는다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 발생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지고 있고 예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인과 함께 새롭게 밝혀진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치매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특히 50대 이상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현재 치매 환자가 9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이런 추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평생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뇌 건강을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주무세요. 항산화 식품을 드시고 금연금주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실천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1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명상도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항산화 식품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80점짜리 습관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100점짜리 습관을 한 달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하세요. 억지로 하는 건강관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고 맛있는 건강식품을 찾고 재미있는 두뇌 활동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운동부터, 명상부터, 독서부터 뭐든 좋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발견을 해주신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창준 단장님과 전희정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류훈 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연구 덕분에 치매 정복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연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치매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꼭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공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